안녕하세요. KM솔루션의 강수진입니다. 최근 여러분들 신문 보시면 신문에서 ESG라는 용어, 또 환경과 관련되어져 있는 기후 리스크, 이러한 기사들을 매일 한 기사씩 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ESG는 최근에 경영에서 가장 큰 화두로 자리 잡고 있는 용어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들은 ESG 하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ESG 하면 저는 생존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향후에 이제 제가 몇 번 더 이 ESG와 관련되어져 있는 내용들을 전달할 건데, 그 내용이 끝나면 ESG는 왜 생존일 것인가에 대한 퀘스천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ESG 하면 ESG와 관련되어져 있는 것들이 부각된 이유는 정부가 최근에 2050 넷제로 선언을 했습니다. 탄소 제로를 하겠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많은 기업들이 아리백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결국 ESG를 더욱 부각시키는 요소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ESG에 대한 개념들이 되게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고, 많은 대기업들, 특히 이제 선진적으로 경영기법을 도입하고자 하는 많은 중소 중견기업들이 이 ESG에 관심을 두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미국에 있는 자본 운용사인 블랙락의 레리 핑크 회장의 영향력이 되게 크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레리 핑크 회장이 주주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보면 장기적인 가치, 특히 기후 리스크가 곧 투자 리스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 투자자는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투자자라고 생각을 했을 때 결국 영속성을 가지고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에 투자를 하시는 것들이 투자자의 가장 기본적인 투자 개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레리 핑크 회장이 투자 자체 중에서 기후 리스크를 투자 리스크로 보았다라는 건 기후가 되게 중요한 요소가 하나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2021년에 연례서신에서는 2050 넷제로 사업 계획에 대한 공개 요청까지 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둘러싸여져 있는 환경 속에서 ESG는 더 이상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중요한 경영 화두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ESG 하고 있는데 과연 ESG가 뭐고 이 ESG를 구성하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간단하게 개념적인 측면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ESG는 이게 ESG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환경, environment, 사회, social, 지배구조, governance, 이 영어의 앞자를 따서 ESG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업의 비재무적인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가 바로 ESG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서 레리 핑크 회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기업의 지속 가능성, 생존, 이런 부분들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기후 리스크가 되게 중요한 요소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ESG는 투자자가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투자를 결정하겠다는 것이 이 ESG 투자자 관점의 핵심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우리 경영을 하시는 경영자분들께서 과거에는 우리가 재무제표에 있는 건전성이라든지 성장성이라든지 수익성, 이러한 재무지표 중심의 가치만 좋게 되면 은행에서 적극적으로 돈도 대출을 해주고 그렇게 했던 상황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들이 이제 비재무적인 기업이 사회적인 책임을 하는 쪽으로 전환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어떻게 평가를 했었냐면 재무적으로 건전해? 안전해? 그래서 부채 비율이라든지 당좌 비율 같은 것들을 봤어요. 또 이자 보상 비율. 이 기업이 성장을 해야지 투자 가치가 있기 때문에 매출액 성장이라든지 이익에 대한 성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또 아무리 매출이 많아도 이 기업이 수익이 나야 되니까 매출 총익률이라든지 영업이익률 아니면 당기순이익률, 이러한 수익성 지표들을 보고선 은행들은 이 회사는 성장성도 있고 자산 건전성도 있고 수익성도 있으니까 투자를 해줘야지 이랬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투자자의 개념들은 비재무적인 요소, 즉 환경 이슈, 그리고 사회 이슈, 기업 지배구조 이슈를 고려해서 기업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개념으로 투자자들의 생각이 전환되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ESG는
투자자가 재무제표나 현금 흐름 같은 금전적 이익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건 아닙니다. 기업이 무엇인가 재투자나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영업활동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 근본적인 1차 목표를 달성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이와 같은 금전적 이익뿐만 아니라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해서 투자를 하겠다고 내세운 기업의 비재무적인 성과 측정 지표가 ESG다. 결국 ESG라는 건 우리 경영인들에게 경영의 성과, 경영의 결과를 평가하는 하나의 지표로서 자리를 잡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지표를 구성하는 ESG의 구성 항목들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우리 경영인들이 그러면 이런 부분들로 내가 노력을 해야 되겠지. 이러한 부분들을 내가 성과를 냈을 때 비재무적인 측정 지표, 그러니까 ESG와 관련되어져 있는 지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결과를 평가받겠구나라는 것들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ESG 항목에서 이야기하는 환경 항목, 사회 항목, 기업 지배구조 항목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항목 같은 경우는 기업이 경영활동을 통해서 탄소를 배출하는 실적을 관리하겠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물건을 만드는 데 있어서 화석연료나 아니면 에너지들을 써서 이 에너지들이 과도하게 쓰게 되면 결국 CO2를 배출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결국은 탄소를 배출하는 그런 영향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탄소 배출 아니면 에너지 효율 아니면 재생에너지 사용 등 이러한 것들을 환경적인 요소로서 평가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우리가 제품을 제조하는 그러한 아니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러한 활동, 그리고 이러한 활동 속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얼마나 최소화해서 우리 기업이 영업활동을 하는 것들이 지구의 환경에 조금 덜, 그러니까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지구 온난화를 방지할 수 있는 이러한 활동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탄소 배출과 관련해서는 스코프 1, 스코프 2, 스코프 3 이렇게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과거에 이 항목들에 대한 벤치마킹을 하시려면 이제 지속가능 보고서라는 것들이 과거부터 작성이 되어졌었습니다. 그 지속가능 보고서에 보면 직접 배출인 스코프 1, 간접 배출인 스코프 2, 그리고 우리 제품이 고객들한테 가서 발생되는 스코프 3, 이러한 부분에서의 탄소 배출과 관련되어져 있는 내용들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러한 것들과 관련해서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는 투자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또 기존의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것보다 조금 더 비싼 에너지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린 인플레이션이라는 이야기, 요즘 이제 ESG가 많이 화두가 되다 보니까 이러한 것에 투자를 하면서 발생되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직접 투자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우리가 마인드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적은 투자를 통해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됩니다. 그러한 작은 실천을 통해서 에너지 절감이라든지 아니면 우리에서 배출하는 쓰레기 양들을 관리하는 것들도 결국 환경적인 요소 측면에서의 어떤 지속 가능 활동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자원을 재사용한다든지 아니면 플라스틱에 대한 사용을 최소화한다든지.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서 봤는데 시장에서도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어떠한 활동들을 하고 있냐면 재래시장에서 이러한 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용기, 그러니까 밀폐 용기 같은 곳에다가 그런 것들을 받아다가 비닐봉지를 쓰지 않기 위해서, 비닐봉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화석연료들을 써야 되니까 그러한 활동들이 결국 환경적인 측면에서의 ESG 활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회 항목은 이 부분들은 아마도 여러분들이 많이 근로기준법이라든지 아니면 안전 환경 관련되어져 있는 각종 법률을 통해서 이미 기업에서는 실천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조금 더 법적인 테두리를 넘어서 직원들을 생각하는 쪽으로 관점을
더 넓히자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냐면 근로환경, 우리 회사에 근무를 하고 있는 직원들의 근로환경이라든지 아니면 근로자와 경영자 간의 어떤 노사관계, 그리고 공급망 관리, 그리고 지역사회 기여에 대한 이러한 것들이 사회활동과 관련되어져 있는 중요한 항목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 항목은 내부 이슈와 외부 이슈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어요. 내부 이슈는 아까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직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노동조합 가입률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직원들의 역량이 이제 높아질 수 있게끔 우리가 투자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영진 분들이 직원들을 교육에 투자할 수 있는 교육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직원 만족도, 근로 환경, 아마 이런 사회적 이슈와 관련해서 있었던 스타벅스 사례도 있었던 것 같아요. 스타벅스에 흑인분이 와서 주문을 했을 때 그 백인 이 종업원이 좀 그 무시하는 부분들을 보고 경찰이 와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처리를 했을 때 그 스타벅스 회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미안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 흑인 분에게도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전달했던 그런 사례들이 결국 ESG의 사회적인 항목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미 이제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들한테 저는 되게 크게 영향을 미칠 요소 중에 하나는 이 외부 이슈인 것 같아요. 외부 이슈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역사회 기업, 그러니까 사회공헌 활동이나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저는 제품에 대한 책임, 이게 우리 중소기업을 경영하시는 경영진 분들에게 되게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제품에 대한 책임이 뭐냐면 제품이 유통돼서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경로예요. 그렇다라 그러면 결국 우리가 이제 소비자한테 직접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경우도 있지만 또 우리는 대기업한테 물건을 납품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결국 대기업들이 ESG 경영을 한다라는 건 환경과 관련되어져서 그리고 사회적인 측면에서의 활동과 관련해서 적극적인 활동들을 한다라고 그러면 결국은 그러한 부품을 공급을 받아서 제품을 만들어야지 완전한 ESG와 관련되어져 있는 요소라고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이 대기업과 밸류체인을 형성한 중소기업들에게도 ESG와 관련되어져 있는 활동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 또 그것을 어느 정도 하려고 하는 기업, 이런 기업 간에 뭔가 발주에 대한 금액이라든지 아니면 발주량이겠죠. 그런 부분에서 영향을 충분히 미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지금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되어져 있는 활동이 계속 되어져 오다가 ESG라는 개념이 코로나19와 더불어서 되게 크게 이슈가 되면서 대기업들이 이제 ESG 경영에 대한 선언들을 하고 있고 ESG 추진위원회라는 것들을 만들어서 이러한 밸류체인상에서 활동에 참여를 하도록 유도를 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중소기업들도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ESG라는 부분들이 공급망 관리 차원에서 우리가 참여해야 되는 그러한 요소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가버넌스 측면에서 보면 지배구조라고 보여지는데 이 지배구조라는 것들은 가장 중요한 것들은 경영의 의사결정에 의해서 기업이 망하지 않게끔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경영진의 경영활동이 독단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이러한 방향성을 외부 시각에 맞춰서 공정하게 바라보는 것. 이게 바로 지배구조 측면에서의 ESG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사회 구조, 우리 이제 이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이 거의 대부분 중소기업들은 최대 주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러한 이사회 구조를 좀 다양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주주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접근성을 이제 높여주는 것들, 이러한 활동들이 바로 지배구조 측면에서 보면 주주권리 보장과 관련되어져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진의 보수 한도가 너무 큰 차이가 있게 되면 이런 부분들도 지배구조적인 측면에서 되게 리스크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배구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요즘 이제 김영란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지배구조와 관련해서
연관성이 있을 것 같은데 아마도 2002년 요때쯤부터 우리나라에 이제 뭐 윤리경영 이러한 개념들이 많이 기업윤리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활동들이 결국 지배구조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처음 강의를 시작하면서 ESG와 관련돼서 이제 신문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나오는 부분들을 가지고 화두를 제시를 했고, 그러면 과연 ESG에 대한 개념은 뭐고, 그리고 ESG의 환경, 사회, 지배구조와 관련되어져 있는 항목들은 어떤 항목이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ESG 항목을 보면 투자자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다양한 관점에서 기업을 바라보고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ESG는 투자자가 재무제표와 현금 흐름만 보는 게 아니라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를 해서 투자를 하겠다고 내세운 기업의 비재무적 성과 측정 지표다. 이게 ESG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내가 성적을 좋게 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환경적인 활동, 그리고 사회적인 활동, 기업 지배구조적인 활동,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가져보시면 우리가 한 발 더 ESG에 대해서 접근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경영을 펼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